부의 지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무인기의 평양 침투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추락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국내 훈련에서 사라진 것처럼 허위 계획을 세운 정황을 확보한 바 있죠. 관련해서 오늘 내란 특검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재소환해서 이 허위 계획의 배후에 대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이혜성 씨의 아내를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정석 변호사와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홍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 이 지금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을 수사 중인데 이 핵심 쟁점이 뭔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 형법에 이제 외환죄가 92조부터 101조까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는 그 외환죄 및 일반 여적죄에 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핵심 쟁점으로는 과연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김용대 사령관과의 어떠한 통모를 통해서 이러한 그 범죄 사실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이제 밝히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드론을 평양에 보낸 사실이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드론을 왜 보냈는가에 대한 이유로 들어가는 거죠. 네, 드론은 이제 그 우리 국민들도 아시다시피 드론이 간 사실은 네. 그 북한에 있는 드론을 통해서도 이제 밝혀진 사실이고요. 그거는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실로 이제 밝혀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연 동기가 무엇이냐? 네. 우리나라 이제 형법의 외환죄는 이제 그 외국과의 통모가 있어야 되고 일반 여적죄는 군사적인 불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기에 대해서 밝히는 거에 대해서 특검은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그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그 실행자인 김용대 사령관의 입에 네.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드론 작전, 침투 작전을 총괄 지휘한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은 해당 훈련이 적법한 계획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용현 장관이랑 세 분이서 만나셨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것도 제가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는 충분히 답변을 드리고 뭐 부의 지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야 대대장들은 네, 드론을 평양에 보낸 것이 대통령의 지시였느냐 아니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팩트일 텐데 아니라고 부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검팀이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했잖아요. 네. 이건 왜 또 한 건가요?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네. 어차피 구속영장이 발부됐더라도 수사는 계속 그 이어질 계획이었고요. 네. 지금 이제 그 김용대 사령관의 지금 논리가 굉장히 이제 특검이 볼 때 빈약하다. 그리고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수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떠한 지시를 본인에게 했고 그래서 본인이 그 북한의 드론기를 어떻게 띄우게 됐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더 집중하기 위해서 계속 소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특검이 보고 있는 그럼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의 논리가 왜 비상식적이고 빈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사령관이 네. 그 북한의 드론기를 띄우는데 네. 그게 정식 작전이나 합법적 작전이었으면 문서로도 다 잘 나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러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그 보고서 자체도 허위로 됐다는 게 특검의 지금 그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령관이 그런 불법적인 일이나 아니면은 그 자기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일을 혼자 벌이는 것이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중순에 우리 군이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추락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허위 비행 계획을 세운 정황을 확보한 데 이어서 그에 앞서 또 다른 허위 비행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리포트로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비행 계획을 만들어서 실제로는 북한에서 추락한 무인기를 마치 국내 훈련에서 사라진 것처럼 바꿔치기 하려고 한 건 아닌지 특검팀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지난해 10월 중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훈련 보고서를 꾸민 정황이 지난 7일 SBS 뉴스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3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직후에도 평양 침투 사실을 숨기려 한 정황을 특검팀이 추가로 포착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드론 작전 사령부 내부 문서입니다.
제목은 정찰 드론 중대 지원 비행 실습 계획표로 10월 4일 오후 1시부터 3시 41분 사이에 무인기 4대가 비행한다는 내용인데 이 가운데 3대는 최근 비행일과 비행 거리, 시간, 횟수가 아예 써 있지 않습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지 하루 만에 은폐를 계획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특검팀은 당시 작전 관계자로부터 이 계획은 허위 비행 계획으로 실제로는 무인기를 날리지 않았지만 마치 날린 것처럼 기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네, 홍 변호사, 실제로 뭐 합법적인 작전이었다면 이런 허위 비행 계획 같은 건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였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법했으면 비밀 작전 문서를 생성시키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밀 문서 처리화했으면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김 전 사령관이 본인이 이것이 그 불법 행위나 아니면 부적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네. 그 이후에 나중에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되거나 책임을 질 여지를 좀 낮추기 위해서 네. 약간 허위의 문서를 작성해 놓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예전에 최순실 특검에서도 안종범 수첩이나 뭐 공정위 사무관 수첩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범죄 정황들이 많이 나타나지 네. 않습니까? 나중에라도 혹시 그 자기가 책임질 것을 대비해서 조금 만들어 놓은 측면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드론 작전 사령관이 그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북한으로 이 불법 비행을 시키고 또 허위 작전 계획까지 만들고 이럴 가능성이 있나요? 저도 이제 그 군 생활을 해봤지만 그 사령관이 북한으로 드론을 띄우는 데 있어가지고 네.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사후의 문서도 허위로 작성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용대 드론 사령관 기존의 진술을 좀 바꿀 가능성도 좀 있겠군요. 제가 볼 때는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은 그 특검에서 긴급 체포를 하고 네. 구속영장을 칠 때 약간 이 김 전 사령관이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는 그 얘기가 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실질 심사 당시에 네. 그 불안한 요소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생각해서 이제 영장을 기각시켰는데 네. 지금 어느 정도 본인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이제 서는 단계가 되면 약간 본인은 그 당시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본인에게 지시를 하는데 네. 그 지시를 어기기는 어렵다. 약간 그 최순실 특검 때에 기업인들이 최순실의 강압에 못 이겨서 그리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압에 못 이겨서 돈을 줬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것처럼 약간 진술을 바꾸면서 본인에 대한 죄를 좀 감경시키기 위해서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진술을 바꾸지 않으면 모든 죄를 자신이 혼자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형법상으로 이제 본인이 실행자가 되면은 네. 그 교사한 사람이나 지시한 사람이랑 범죄가 양형이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더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위계나 위력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면 그 죄가 감경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네. 주변의 변호사들이나 지금 조력을 받고 있는 단계로 보이는데 이런 전략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특검 입장에서는 이 사령관의 진술을 바꾸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겠군요. 그렇긴 한데 지금 그 조은석 특검은 통상의 특검이랑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통상의 특검은 이제 관련자들을 모두 수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한 이후에 주요 책임자, 최종 책임자를 이제 부르거나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네. 조은석 특검은 아시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먼저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탑다운 방식인 거죠. 네. 통상 특검은 바텀업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네. 이번 특검은 약간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태도 네. 그리고 김 전 사령관의 수사 태도를 충분히 고려하고 김 전 사령관의 진술의 번복 여부에 따라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